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운명입니다. 오늘은 기획 영상 세 번째 스위프트 2.0 그 탄생의 의미 2022년도 러우 전쟁 그것이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 전 세계 기득권이 러우 전쟁을 통해서 세계의 시스템을 어떻게 흐름을 바꾸고 있는지 달러 기반의 종이화폐 시스템을 데이터의 기반으로 코인들이 이동해 나갈 수 있는 혈관망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의 성장으로 수백 년간 성장을 해왔다면 그 에너지 축을 브릭스, 아프리카, 아세안, 중동으로 옮겨나가고 있다. 러우 전쟁이 가지는 의미와 함께 지금 코인 시장으로 어떻게 에너지가 전이가 되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시죠. 그게 바로 스위프트 2.0 그것과 연결되는 리플렛을 통해서 XRP는 브릿지와 송금을 담당하게 된다. 과연 1 XRP 100만원 우리가 이 XRP에 투자해야 되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2022년도 러우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를 통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는 배제가 됩니다. 이거를 기업과 가게로 치게 되면은 아예 은행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손발이 꽁꽁 묶이는 거였었어요. 미국의 파워가 정말 셌을 때는 사실상 러시아가 힘들어졌었죠. 근데 미국의 힘이 좀 빠지고 있죠. 미국, 유럽, 러시아 스위프트망에서 배제하게 된다. 러시아 중앙은행 국제보유고 접근도 제한을 한다. 핵무기급 금융제재, 스위프트 퇴출의 의미는 이를 통해서 러시아 루블화가 일시적으로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해요. 급락을 했죠?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폭등을 해요, 루블화가. 폭등을 합니다. 폭등을 하고 지금은 고점과 저점에서 안정화가 되어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물가가 급등을 합니다. 에너지 식량가 상승, 유례없는 인플레이션, 세계 경제 침체의 늪으로 이것과 발을 맞춰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합니다. 연준 페드는 0.25%를 넘어선 0.5%를 넘어선 0.75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게 되죠. 금리가 1년 만에 5.25에서 5.50, 즉 5%대까지 초급등하게 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게 되었죠. 헌데 지금은 물가가 내려왔습니다. 헌데 금리 인하 폭이 크지가 않죠. 그전에는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었다. 허나 이제는 물가를 급등해서 수도꼭지를 잠가버려서 전 세계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그 수도꼭지를 잠가버리면서 물가를 급등시키게 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때 제로금리에서 5.25에서 5.50까지 금리가 급등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러시아는 어떤 액션을 취했을까요? 바로 이 러시아 루블화가 급등 나왔던 이때 말입니다. 이때 러시아는 약속이나 했듯이 중국 위안화, 러시아 무역 거래에서 달러 유로 제치구 주요 외화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 수출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0.4%에서 33.5%로 증가했다. 푸틴, 러시아 무역 40%는 루블화로 거래한다. 러시아, 비트코인으로 무역 결제. 러시아, 상품 회사들이 국경화 결제를 위해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을 한다. 러시아, 가상화폐 채굴 합법화, 국제결제도 허용을 한다. 러시아, 중국 무역의 CBDC 활용 계획. 러시아, 주요 은행 및 소매 업체의 디지털 루블 대량 채택. 이 이슈가 나오게 됐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요. 러시아는 스위프트 망에서 배제가 되고 루블화가 통화 가치가 폭락을 했지만 약속이나 했듯이 무역 거래에 CBDC,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 가상자산 채굴 합법화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루블화가 급등했다가 지금은 안정화가 돼 있죠. 그리고 사실상 브릭스가 에너지의 축을 달러 기반이었죠. 브릭스에 가입하는 국가들이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이게 브릭스였는데요. 이 브릭스 5개국에서 브릭스 가입 의사를 밝히는 국가들이 11개국 플러스 44개국 플러스 알파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죠? 달러 기반의 지구 시스템이 이 지구의 혈관 시스템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미국, 유럽, 일본에서 성장의 축을 담당해 왔다면 그 에너지 축의 이제는
브릭스, 중동, 아세안, 아프리카로 바뀌는 겁니다. 가장 당연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유럽, 일본이 고령화가 들어갔고요. 이미 인구가 성장하는 폭이 정체가 됩니다. 그리고 도시화가 끝났죠. 경제 성장률이 저성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프리카, 아세안 이쪽은 인구가 많죠. 그리고 도시화가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먹을 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을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과거에는 종이화폐 시스템이었지만 이번에는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인지합니다. 이게 문명의 패러다임이라는 거. 자, 그러면서 중국 주도 브릭스 11개국 강력한 다자주의를 구축한다. 브릭스 파워 심상치가 않다. 44개국 가입을 표명하였다. 강력한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나. 브릭스 통화, 미국 달러의 대안이 될 수가 있을까? 브릭스, 달러 체제 흔들 금 기반의 디지털 화폐 공동통화 출시 예정이다. 이거는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공동통화가 출시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금 기반이냐, 금 기반이 아니냐.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중요한 건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 시스템의 대안 마련과 회원국 간의 무역,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자국 통화 기반의 결제 시스템 구축, 공동 디지털 통화 가능성은 이미 모색하게 들어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미 달러의 힘, 미국의 파워가 일단 고령화, 도시화가 끝났기 때문에 먹을 게 많지가 않아. 그동안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해왔던 시스템을 그 에너지를 바꾸는 겁니다. 종이 기반이었지만 그걸 데이터 기반으로, 코인 기반으로. 양적인 성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브릭스, 중동, 아세안, 아프리카. 질적인 성장은 어디서? 코인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블록체인에서, 메타버스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뽑아낸다는 거죠. 자,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2024년 6월 9일 바로 그 유명한 원유는 앞으로 모든 원유는 달러로 결제한다. 이 시스템을 끝내버립니다. 중요한 건데요. 1970년대 닉슨 대통령 때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직면합니다. 왜 그렇냐면 사우디 당시 중동에서 오일 쇼크가 일어나게 돼요. 사우디 당시 사우디 석유 장관이었던 셰이크 야마니가 중동의 국가들을 모이라 그런 다음에 야, 이거 얘네들이 너무하지 않냐?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없다고 해도 우리 땅에 들어와가지고 쟤네가 마음대로 채굴해가고 그래서 얘네 이익의 50% 가져가.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 담합해버리고. 그래서 오일이 급등을 하고 당시 미국은 원유 수출을 중단합니다. 이때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되었죠. 이때 급파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 바로 그들 중에 일원이었죠. 이 헨리 키신저가 셰이크 야마니와 담판을 해요. 바로 빅딜이죠. 그 유명한 빅딜. 첫 번째가 아람코, 사우디 아람코를 우리가 줄게 니네한테, 사우디한테. 두 번째로 중동에서 우리가 니네를 지켜줄게. 이 얘기를 해줍니다. 대신에 앞으로 원유를 팔 때 받아들이는 거는 달러로 다 결제. 벌어들였던 달러는 앞으로 미 국채를 사용하는데 시스템을 사용하게 돼. 이 시스템이 종료가 되었다는 거죠. 명실상부하게 큰 방향성에서 달러의 힘은 빼지는 과정입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아주 큰 방향성에서. 그 축이, 에너지의 축이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 또한 종이화폐 시스템의 종료와 맞물리고 있다. 그래서 이게 리플렛 스위프트망, 리플에 가입하고 있는 리플렛 파트너들입니다. 상당히 많이 있죠. RBC, 스탠다드 차타드, 산탄데르, 스페인 넘버원이죠. 일본의 넘버2인 미주오, 스위스 넘버원인 UBS, BBVA, 스페인 넘버2입니다. 미쯔비시, 일본의 넘버1, 비자, 마스타,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달러의 4대행 중에 하나이죠. 웨스턴 유니언, 세계 1위의 송금기업, CME, 세계 최대의 상품 선물 거래소, 파생 상품의 주인장입니다. 파생 상품 시장을 총괄한다. 앤드리스 호로위츠, 그 유명한 마크 앤드리슨입니다. 인터넷 혁명, 모자이크, 웹 브라우저, 그 혁명의 주역이었죠. 리플의 초기 투자자 중에 하나이다. 영란은행, 영국 중앙은행입니다. 세계 4대 회계법인. 페스터 페이먼트 테스포스, 연준이 만든 시스템이죠. 전 세계 금융기관이 여기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빌 앤 멜린다 게이츠, 바로 빌 게이츠이죠. 이들이 여기 리플과
함께 하고 있다. 여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은행들, 송금업체, 그리고 실시간 결제 업체들이죠. 여기에도 PNC뱅크, 미국의 거대 금융권, 루이아 머니 트랜스퍼, 세계 3위의 송금업체, 인더스뱅크, 인도의 거대 금융권, 사우디 브리티시 뱅크, 전 세계 은행들과 송금기업들, 인도의 락뱅크, SBI, 이들이 함께 태국의 시아은행, 니움, 전 세계 송금업체, 이런 업체가 리플과 함께 하고 있다. 그를 통해서 이미 혈관망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트라이프, 리플, 디로컬, 위챗페이, 텐센트, 중국 중앙은행, 동양과 서양을 쭉 가로지르고 있죠. 페이팔, 파운더스 펀드, 그 뒤에 피터 틸이 있습니다. 피터 틸이 만든 비트마인, 세계 1위의 이더리움 보유기업이죠. 걔가 대규모로 현재 23거래일 만에 보유 비중을 2배 가까이 늘리고 있다는 거. 하나하나가 결코 따로 노는 이유가 아닙니다. 스페인 넘버 1인 산탄데르, 세계적인 금융권이죠. 여기에 앤드레스 호로이츠, 아마존, 구글, 애플, JP모건, 알리바바, 소프트뱅크, 뒤에 손정이죠. 알리페이, 이들이 리플과 함께 그 망을 형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브릭스의 공동통화어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브릭스망의 실시간 결제망 또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확장이 돼서 보시면 스위프트 2.0이 바로 리플렛으로 연결된다는 거. 페드 와이어를 대체하는 페드나우, 국제결제은행, 미국 중심의 페드나우, 러시아 중심의 SPFS, 러시아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입니다. 중국 중심의 CIPS, 캐나다 중심의 페이먼츠 캐나다, 아랍 중심의 중동 중심의 분화, ISO 2002 실시간 금융의 국제 표준이죠. 이거와 함께 IMF, 얘네가 실시간으로 결제가 될 수 있는 그 망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SBI, 코닥, ICC뱅크, 인도의 거대 금융권이죠. 이게 리플과 스텔라로 연결되고 있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 전 세계 망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금융의 국제 표준이죠. ISO 2002. 여기에 페더럴 리저브, 미 연준이 2025년 7월 14일 날 가입합니다. 페더럴 리저브, ISO 2002, 결제, 증권, 무역, 카드 외환. 요거를 하나로 금융의 국제 표준으로 만들어낸다. 바로 여기에 관리자 그룹에 리플렛과 스위프트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통화 시스템이 수명을 다했죠. 페드의 밸런스 시트, 전 세계 정부에 대한 부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새로운 통화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스위프트 2.0은 그 혈관입니다. 그 혈관에서 주인장이 리플 네트워크와 연결되게 된다. 이게 다 리플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있는 그 망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혈관에서 XRP는 브릿지와 송금을 담당합니다. XRP에 투자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에 다가가고 있는 것이지요. 1XRP 100만 원.